콤보이기 때문에 맥스 취하고 그리고 할인해오고 그래서 그 값을 평균, 분산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자, 뭐 이렇게 돌려보면 자, 이게 지금 애리스메릭 에버리지 에이전 옵션 콜에 대한 결과인데 지금 여기 레퍼런스로 그려져 있는 이 값은 우리 지오메트릭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이제 값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당연하죠. 당연히 이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고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안티세릭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애리스메릭 에버리지 에이전을 안티세릭 베리 메소드로 해봅시다. 그대로 이 폼을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면 자, 우리 그 기억을 좀 되돌아서 지난 시간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안티세릭은 우리가 그 완전히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랜덤 넘버를 그러니까 패스를 제너레이트해서 패스에 대한 평균을 취한 값을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 패스를 본다고 했죠. 얘가 오리지널 패스면 이것과 완전히 이제 그 대칭이 되는 대칭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그 랜덤 넘버를 원래 z였으면 마이너스 0 넣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랜덤 패스를 뽑은 다음에 그러고 이제 이제 그렇게 안티세릭 패스로 뽑아진 그 랜덤 패스에 대해서도 같은 형식으로 취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업베리어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맥스로 구하고 했지만 우리 같으면 이제 여기서 이 값에 대해서 파이널 에버리지 된 밸류를 페어프로 취하는 거죠. 그죠? 원래 오리지널 패스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안티세릭에도 배정을 하고 이 값을 이렇게 에버리지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경우인 거죠. 자, 먼저 안티세릭 패스를 뽑고 그 다음 에버리지를 원래 오리지널 패스에 대해서도 구하고 안티세릭 패스에 대해서도 에버리지를 구해서 그리고 각각 구한 이 파이널 레퍼런스 밸류죠. 얘를 페이어프에 취해줍니다. 디스카운트도 해주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 값을 안티세릭 패스에 대해서도 페이어프로 취해주고 디스카운트를 하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V와 V 바를 에버리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버리지한 V 햇을 평균으로 취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전체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안티세릭 패스를 여기서 안티세릭 패스로 이렇게 쓸게요. 자, 똑같은 패스인데 이니셜 밸류도 이렇게 이니셜도 같이 그죠? 근데 여기서 단 하나 다른 점은 자, 랜덤 넘버 부분. 자, 얘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어떤 값 이제 G로 공통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 G를 여기다 쓰고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서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도 되고 한번 두 번 되기 때문에 다른 인디펜던트한 랜덤 넘버가 제너레이트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제너레이트 해놓고 얘를 안티세릭 완전히 미러 이미지가 되는 그 패스를 뽑는다라는 이 말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민을 구하는데 민도 우리가 오리지널 패스에 대해서는 이미 구해져 있고요. 자 이거를 같은 방법으로 자, 안티세릭 패스에 대해서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안티세릭 패스에 대한 민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값이 이제 그 에이전 옵션의 레퍼런스가 되죠.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밸류도 우리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얘를 그 에버리지가 몬테카를로의 에버리지를 취해야 되는 밸류도 이제 두 개를 구해야 돼요. 얘는 이제 오리지널, 얘는
뒤에 우리가 나온 값을 그대로 쓰려고 자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얘를 자 미인이라고 하지 말고 자 오리지널 발류 이렇게 그리고 자 오리지널 발류 그리고 얘도 오리지널 발류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오리지널 발류와 그리고 안티세릭 발류를 더한 다음에 얘를 이제 2로 나눠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 이 값을 우리가 밸류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그 뒷부분은 같아요. 완전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true value를 모르기 때문에 얘가 뭐 잘 계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가 한번 체크 목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왜냐면 geometric average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한번 해봅시다. 프로덕트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면 자, 뭐 당연히 베리언스 리덕션이 일어났을 거고요. 지금 베리언스 리덕션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안티 세릭 베리언스를 이용을 해서 지오메트릭 에버리지인 경우에 그 값이 이제 잘 수렴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틀린 부분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트루 밸류는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고 자 이렇게 안티세릭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보여드렸지만 여기 안티세릭 요 밸류들만 이렇게 가려버리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값이 스탠다드 메소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하고 안티세릭을 넣어서 구한 이 컨피던스 인터벌의 위드를 비교를 해서 엑셀에 잘 넣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컨트롤 베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베리 자 컨트롤 베리 같으면 우리가 여기 다시 보면요 알고리즘을 다시 살펴보면 자 에리스메틱 에버리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샘플을 같아요. 같은 샘플에 대해서 에리스메틱 에버리지로 구하고 그것의 컨트롤 베리에이스로 사용할 지오메트릭 에버리지로 구한다. 그리고 지오메트릭 에버리지와 에버리지로 구한 그 레퍼런스 프라이스죠. 두 개의 레퍼런스 프라이스를 두 개의 이제 페이오프를 취해준다. 그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페이오프로 나온 그 값을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x 얘가 y고 익스펙테이션이 y. 이제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게 우리 오리지널 밸류고요, 그죠? 자 컨트롤 베리에이스로 사용할 미는 여기서 컨트롤 베리에이스로 사용할 미 얘는 지오메트릭 에버리지가 돼야 되는 거죠. 프로덕트. 그죠? 오케이? 그죠? 얘는 오리지널 밸류, 얘는 제가 오리지널 밸류라고 써줄게요. 그리고 얘는 컨트롤 베리. 자 그리고 밸류도 마찬가지로 자, 두 가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오리지널 밸류와 컨트롤 베리 이렇게. 자 오리지널 밸류는 이 오리지널 민으로부터 와야 되고요. 이렇게 여기에는 컨트롤 베리에이스로부터 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국에 우리가 사용할 밸류, 여기서 밸류는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 몬테카를로 평균을 취할 밸류죠. 자 얘는 자 오리지널 밸류 요거
컨트롤 베리. 그죠? 이렇게 하면 되죠? 내추럴 밸류는 어디서 와야 되냐? 우리 몬테카를로 그 블랙쇼즈 이퀘이션에서 와야 돼요. 사실 여기 아래에 써져 있는데 얘는 여기서는 사실 크게 필요가 없고요. 얘를 지금 위로 좀 당겨와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해보면 자 우리 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블랙쇼즈 에이시안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숙제에서 여러분들 해봤을 거고 이 값에서 이제 콜을 가지고 와서 이 콜을 이제 true value에다 아까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했죠? true value라고 했네요. true value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true가 47.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생성할 필요 없어요. 안티테리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에리스메릭이고요. 컨트롤 베리에서 한 거. 자 이거는 근데 우리가 지오메트릭으로 뭔가 이렇게 검증을 해볼 수가 없는 게 지오메트릭 에버리지를 컨트롤 베리에서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뭐 테스트를 할 수는 없고 값을 보면 값이 지금 뭐 0.428 뭐 이 정도 됐었잖아요. 그죠? 자 여기는 어땠나요? 얘도 뭐 0.4, 2와 4, 3, 뭐 거의 이제 그 정도 수준에 갔다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안티세릭으로 하든 지오메트릭으로 하든 뭐 그 결과값 결국에는 이제 샘플을 많이 늘려서 모델하게 된 이 결과값은 거의 뭐 유사해야 되고 그렇게 유사한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옆에 두고 봤을 때. 이게 컨트롤 베리 결과 그리고 이게 안티세릭 결과인데 안티세릭이 좀 더 베리언스가 크네요, 그죠? 얘가 훨씬 더 레인지는 적습니다. 적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숙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스탠다드 메서드에 비해서 그 베리언스 리덕션 효과가 뭐가 더 좋은지 한번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안티세릭 보다도 컨트롤 베리에서는 컨트롤 베리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그 인덕션 효과는 되게 달라지게 되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x와 y가 이제 얼마나 가까우냐 되게 가까워지면 베리에서는 뭐 굉장히 작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에리스메릭은 우리가 맥시멈 바운드가 있었잖아요, 그죠? 맥시멈 바운드가 원래 오리지널 랜덤 베리어블의 베리언스의 맥시멈 반, 그죠? 한 정도, 그 정도를 이제 줄일 수 있고 그거 이하로 줄여지는 거는 이제 또 다른 그 이펙트가 있었어요, 그죠? 지난주에 했던 거를 잠깐 보면 x와 이 두 개 간의 코베리언스였죠, 그죠? 이 코베리언스가 즉 fu와 f1-u 요거 간의 코베리언스가 이제 얼마나 작아지느냐에 따라서 베리언스가 반 이하로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본 이그샘플로서는 한 반 정도 조금 더 이상 줄어드는 걸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공간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 페이오프가 결국에는 뭐 이런 로드 노멀의 형태이기 때문에 베리언스 리덕션 효과도 거의 수준일 거다라고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주세요. 그림상으로도 베리언스, 컨트롤 베리에이션이 훨씬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뭐 프로스 앤 콘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리스메릭은 이게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펑션이 모노토닉하기만 하면 유니버설이 다 그냥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냥 파스만 그냥 이
시메트리가 되는 테스트만 제너레이트를 해서 걔네들의 평균만 치워주면 되는데 컨트롤 베리에이트 같은 경우는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 문제에 따라서 그 컨트롤 베리에이트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베리어블을 찾아야 돼요. 그 베리어블을 잘 찾지 못하면 베리언스 리덕션 효과가 그닥 크지 않은 거죠. 계산은 더 많이 했는데 효과가 그렇게 줄지 않으면 뭐또 트레이드오프를 또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치만 잘 찾아졌다면 리덕션 효과는 굉장히 클 수 있다. 그게 이제 장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숙제나 이해하셨죠?